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로젝트 관리 기본 스킬의 이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나 팀원분들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프로젝트 관리 스킬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하드 스킬.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기본적인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스코핑은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갑니다.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WBS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요. 워크 패키지를 활동별로 분해를 하고 또 활동들 간의 선후행 관계를 결정해서 일정 계획을 세우고 뭐 크리티컬 패스 위주로 일정 측정, 뭐 성과 분석 등등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스킬인 하드 스킬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하드 스킬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까? 그것만 아니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실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하드 스킬보다도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라고 많이 느꼈었던 어, 결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관련된 스킬,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결국은 이해관계자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감나라 대추나라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뭐 내부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윗분들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관부서 분들 아니면 업체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대고객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인벌브 시키시겠습니까? 뭐 또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쿵하는 이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쿵하는 갈등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었을 때 이런 것들이 파괴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그나마 생산적인 쪽으로 좀 유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어떻게 인터벤션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설득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영향력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등등과 관련된 어찌 보면 약간은 조금 정답이 없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스킬인 소프트 스킬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일단 함양하시고요. 자, 이를 기초로 우리 조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좀 경험해 보시면서 우리만에 있어서의 어떤 굿 프랙티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미국 PMI에 있는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 과정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드 스킬 측면에서는 범위, 일정, 리스크와 관련된 영역을 좀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 쪽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을 좀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이론 베이스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어떤 프로젝트 과제를 놓고요.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 한 14가지 정도 되는 이슈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토의해 보면서 필요한 이론으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이러한 형태로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과정의 목표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먼저 본 과정은 프로젝트 관리 기초, 기본과 관련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에 대한 의미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환경, 특히 이제 프로젝트 수행 조직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약간 커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조직 구조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터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시사점들도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시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약 한 14가지 정도 되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굿 프랙티스를 습득을 하시면서 범위, 일정, 리스크, 의사소통과 관련된 핵심적인 어떠한 활동, 기법, 지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을 이 과정의 목표로 갖고 있고요. 본 과정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의 피행 과정과는 다르게 이론 베이스로만 들어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팀 토의와 게임을 결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에서 직면한 그 이슈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멘티미터라는 웹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개인의 의견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라인 라이브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멘티미터 웹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오프라인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팀이 토의해서 팀의 의견을 제시를 해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제 그러면 그러한 이슈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슈 상황과 관련된 토의 진행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상 토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과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상의 수행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 그 조직 어디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이 상황 설정을 해놓고 나타나는 개별 이슈 상황들을 쭉 보시면서 개인 또는 팀의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해당 의사 결정은 개인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할 때는 개인별로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팀 토의를 통해서 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토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하든 팀으로 같이 하든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의 이유까지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이 강사와 같이 데브리핑 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브리핑 세션을 진행하면서 해당 상황과 연계된 또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론의 강의와 같이 한번 좀 연계를 하는 이러한 형태대로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정에서 진행하고 제시하는 이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상의 과제는 분분의 워크 다이어트를 추진하는 아주 작은 과제,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과제로 일단 준비를 좀 해놨고요. 요 과제는 인터널 프로젝트 유형입니다. 그리고 수행되는 조직 구조 형태는 위크 매트릭스 조직 구조 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이면서 여기에서 교육생분들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또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14가지의 이슈 상황을 제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프로젝트 시작 및 계획 시의 주 이슈 사항들은 주로 하드 스킬 쪽에 약간 포커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제의 목표를 합의하는 방법, 수행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 일정을 수립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을 단축해야 된다. 그러면 단축시키는 방법들은 무엇이며, 일정 병목 현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프로젝트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지, 뭐 등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한번 좀 토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및 종료 시의 이슈들은 약간은 좀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들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관부서에서 협력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제 범위 변경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진척도 보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돌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뭐 레슨런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정 내에서 같이 한번 좀 토의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토의를 들어갈 때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멘티미터라는 웹을 좀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교육생분들께서 그 공유하시는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화면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쫙 있다 그러면 개인으로 생각해서 먼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를 개인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멘티미터에 이제 기술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이렇게 과정을 진행해 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이 개인의 의견을 기술하신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과정 진행할 때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공유를 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또 교육 담당자분들께 이렇게 작성된 사항들에 대해서 또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그러면 이제 교육 담당자분께서는 우리 참여하신 이 교육생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멘티미터라는 걸 활용해서 과정을 좀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의 아젠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젠다 전에 미리 우리 또 교육 인원도 같이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차수당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한 조당 5분 또는 6분이 가장 좀 적합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교육 시간은 8시간인데 일단 처음에 프로젝트 관리 오버뷰 쪽에서는 프로젝트 체험 게임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체험 게임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시작부터 프로젝트 종료까지 두 개의 모듈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모듈별로 가상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이슈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피드백 해보면서 특히 이 계획 쪽과 관련해서는 범위, 일정, 리스크 쪽과 관련된 어떠한 핵심적인 기법들, 뭐 도구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및 종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를 참여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변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레슨런들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한 형태로 본 과정은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추후에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원이나 대리급 분들에게 본 과정이 좀 적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요, 이게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오프라인, 인하우스 형태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른데요. 먼저 온라인 라이브 쪽으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줌이나 웹엑스 등과 관련된 화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노트북도 개인별로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멘티미터 웹이라는 거를 과정에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우스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때는 5, 6인 1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별 토의 실습이 가능한 교육장 및 좌석 배치가 좀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인 다른 교육 과정과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팀 토의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조별로 전지가 한 4매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잇, 뭐 여기는 지금 대중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자로 이한 세트가 조별로 좀 준비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A4 용지가 조별로 한 30매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프로젝트 관리 기본 스킬의 이해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어떠한 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